구글 같은 일반 검색 엔진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인터넷의 숨겨진 공간, 다크웹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익명성 때문에 온갖 비밀 정보나 불법 거래가 오가는 바로 그곳이요. 바로 이 어둠 속에서 데이터를 캐내서 금맥을 찾아내는 기업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AI 보안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S2W입니다. 네, 바로 그 S2W가 2025년 9월에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IPO 제도 개편 1호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관심이 엄청났죠. 맞습니다. 그 상징성 때문에 시장 반응이 뭐랄까 거의 폭발적이었어요. 수치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였나요? 네. 기관 투자자들 수요 예측 경쟁률이 1145대 1을 넘었고요.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은 무려 1973대 1에 달했습니다. 거의 2000대 1이요? 네. 청약 증거금으로만 5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으니까요. 덕분에 공모가도 희망 범위 최상단인 13,200원으로 확정됐죠. 상장 첫날 주가도 엄청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상장 당일에는 주가가 90% 넘게 치솟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그대로 그냥 증명해 보였습니다. 5조 원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도대체 어떤 기술과 비전으로 다졌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한 건지 오늘 그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S2W의 사업 포트폴리오로 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 플랫폼이 눈에 띄던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그 세 가지가 S2W의 핵심입니다. 퀘이사, 자비스, 그리고 사이프. 이 세 가지가 역할이랑 고객이 명확하게 나뉘거든요. 하나씩 좀 보죠. 먼저 퀘이사는 뭔가요? 퀘이사는 일반 기업들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약 53%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회사 정보를 지켜주는 방화벽 같은 건가요? 방화벽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정찰병에 가깝습니다. 정찰병이요? 네, 우리 회사 기밀 정보나 고객 계정이 다크웹 어딘가에서 혹시 거래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 브랜드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24시간 감시하고 알려주는 거죠. 아, 보이지 않는 외부의 위협을 미리 탐지하는 눈과 귀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두 번째 플랫폼인 자비스는 고객이 좀 다른가 보네요. 네, 자비스 작사리스는 정부나 수사기관을 위한 플랫폼이에요. 매출 비중은 한 44% 정도로 퀘이사랑 거의 비슷하고요. 수사기관용이요? 네,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고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고객이 바로 인터폴입니다. 인터폴이요. 국제형사경찰기구가 S2W의 고객이라는 건데 와, 이건 기술력을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S2W의 가장 큰 신뢰 자산이죠. 인터폴이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S2W의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거든요. 어떤 기술이길래 인터폴까지 쓰는 걸까요? S2W만의 독보적인 멀티도메인 교차 분석 기술 덕분입니다. 멀티도메인 교차 분석.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다크웹 게시글, 텔레그램 아이디, 암호화폐 지갑 주소 이런 단서들이 다 제각각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고리가 없죠.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쫙 연결해서 범죄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는 기술입니다. 아, 마치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모아서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는 프로파일러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에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기술이 바로 다크버트라는 AI 언어 모델이에요. 다크버트요? 네, 세계 최초로 다크웹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학습시킨 AI인데요. 해커들이 쓰는 은어나 신조어, 그들만의 문맥까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분석해냅니다. 와, 그 정도인가요? 이 기술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도 적용될 정도니까요.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 사업 모델도 아주 안정적이겠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S2W 솔루션을 사용한 고객은 거의 이탈을 안 해요. 고객 유지율이 96%에 달하고요. 전체 매출의 거의 70%가 매달 구독료를 받는 SaaS 모델에서 나옵니다. 아, 구독형 모델이면 실적 변동성도 좋고 현금 흐름도 아주 안정적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퀘이사와 자비스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건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최근 S2W 행보를 보면 이 기술을 보안 영역 너머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아직 흥미롭더라고요. 아, 세 번째 플랫폼, 사이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이라고 하던데요. 바로 그 사이프가 S2W의 미래 성장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막는 방패였다면요. 사이프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주는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요즘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초거대 AI가 워낙 대세인데 현대제철이나 롯데멤버스 같은 대기업들이 굳이 S2W의 사이프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뭔가 특별한 점이 있겠죠?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를 외부에 맡기는 건 큰 부담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이프는 기업 내부 서버나 독립된 클라우드에 설치하는 이제 폐쇄적인 구조라서 데이터 유출 걱정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아, 그게 확실한 차별점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전문성입니다. 도메인 특화라고 하는데요. 도메인 특화요? 네, 챗 GPT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얇고 넓게 아는 대학생이라면 사이프는 특정 분야만 30년판 장인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제철 공정기술 문서 수만 권을 사이프에 학습시켰어요. 이제 현대제철의 사이프는 철강 산업에 관해서는 그 어떤 AI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하는 AI 전문가가 된 거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하네요. 신입사원도 수십 년 경력의 엔지니어에게 바로 질문하고 답을 얻는 효과를 내겠어요. 맞습니다. 생산성과 기술 전수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라면 그 환각 현상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생성형 AI가 가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게 문제되잖아요. 사이프는 온톨로지 기반의 지식 그래프 기술을 써서 데이터 간의 관계와 맥락을 명확하게 AI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고 답변의 신뢰도를 극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롯데멤버스가 이 기술로 4,300만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사례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시장이 S2W를 한국의 팔란티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팔란티어. 네, 미국의 팔란티어다 CIA나 국방부 같은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주면서 성장해서 이제 민간 산업으로 넓힌 것처럼 S2W도 그 성장 방정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별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이런 기술력이면 당연히 해외에서도 주목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S2W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글로벌 CTI, 즉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세계 3위권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다크웹 분석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이죠. 글로벌 1위 기업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레코디드 퓨처라는 곳이 있던데요. 아, 네. 레코디드 퓨처와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비유하자면요. 레코디드 퓨처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거대한 백과사전에 가까워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군요. 그렇죠. 방대한 양이 강점이죠. 반면 S2W는 다크웹이라는 어두운 뒷골목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하는 베테랑 수사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양보다는 질과 깊이로 승부한다. 맞습니다. 그런 전문성 덕분에 최근 글로벌 성과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어요. 2025년 8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기관에 솔루션을 공급했고요. 또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에는 그리스 정부에도 공급을 시작하면서 유럽 진출까지 본격화했습니다. 중동, 일본, 유럽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네요. 수출 비중도 빠르게 늘겠어요. 네, 현재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한 15에서 20% 수준인데 2027년까지 이걸 43%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팔란티어가 되겠다는 전략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기술력, 사업 모델, 글로벌 확장성까지 들어보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좀 더 냉정하게 재무 상태와 리스크를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S2W, 아직 적자 상태죠? 네, 그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이 약 51.6억 원입니다. 아직은 연구개발과 인력에 대한 투자가 더 큰 단계인 거죠. 기술 기업의 초기 적자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무 안정성은 괜찮은가요? 다행히 IPO를 통해서 2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하면서 재무 구조는 아주 탄탄해졌습니다. 아, 자금은 충분히 확보했군요. 네, 현금성 자산이 191억 원으로 급증했고 부채 비율은 36% 수준으로 매우 건전합니다. 당장의 적자 때문에 회사가 흔들릴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군요. 재무 리스크와 관련해서 오버행 이슈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거요. 맞습니다. 오버행 리스크,
쉽게 말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었는데요. 실제로 상장 3개월차인 12월 18일까지 전체 주식의 약 21%에 달하는 물량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1%면 꽤 많은 물량인데 주가는 이걸 잘 방어해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이 단기적인 수급 문제보다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기 위한 미래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핵심 성장 동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사이프를 필두로 한 신사업 확장이에요. 신사업이요? 네, 단순 보안회사를 넘어서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화재와 손잡고 사이버 보험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사이버 보험이요? 해킹 사고 같은 걸 보상해주는 보험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이버 보험은 어떤 기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아, 그렇죠. 보험료 산정이 어려웠겠네요. 네, 하지만 S2W는 다크웹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기업의 정보 유출 위험도를 정확히 수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삼성화재가 개인화된 보험 상품을 만드는 거죠. 데이터 기술로 금융시장을 혁신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재난 대응 AI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네, SK텔레콤이 주도하는 K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해서 재난 상황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돕는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적인 안전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죠. 신사업 확장이 첫 번째 동력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2026년 흑자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기대감입니다. 아, 목표를 공개했군요. 네, 회사가 공식적으로 2026년 매출 239억 원, 영업이익 39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사우디 수주 같은 셋내 계약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고 또 사이프 플랫폼이 국내 산업계에 성공적으로 확산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투자자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물론입니다.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지속되는 영업 적자를 언제 끊어내느냐입니다. 2020년 흑자 전환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경쟁도 치열할 거고요. 맞습니다. 레코디드 퓨처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꼽자면 소수의 박사급 핵심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아, 인력 유출 리스크군요. 네, 물론 회사가 스톡 옵션 등으로 이걸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상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S2W는 다크웹이라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독보적인 기술을 무기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폴과 함께 범죄를 추적하는 방패이자 수사관이었고요. 네, 그랬던 S2W가 이제는 그 기술력을 산업 현장으로 가져와서 현대제철의 AI 엔지니어가 되고 롯데멤버스의 마케팅 전략가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지능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이버 범죄를 막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나침반이자 조언자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죠. 어둠 속 데이터를 빛으로 바꾸는 이들의 다음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제표만큼이나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